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션 28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오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미션 28일차 김순옥 작가님의 비타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에 오늘 이거 제가 지금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 마음의 주인이 오늘 제9 순서라는 멘트를 날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나인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네. 그 마음 청소하기라고 저는 오늘 그 마음의 비타민을 하고 네. 또 이 내용이랑 그 제가 읽은 책 내용이 오늘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책 내용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요 내용인데 114쪽에 마음챙김이라는 마음은 이야기꾼이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책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번뇌에 빠뜨리고 앞당겨서 걱정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조건과 형상을 부여해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도 그 이야기 실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소설, 어떤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눈앞의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된다.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를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만든다. 마음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두려움, 욕망, 불안을 연료로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기쁨과 평안은 없다. 그래서 제가 요 마음 청소하기라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따 금방 올리도록 할게요. 요 멘트 끝난 다음에. 네. 청소하기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명상하는 저희가 그 환자들 명상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 밴드에 들어가니까 어제 요 내용을 제가 본 거예요. 마음 청소하기 요 그림을.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요거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비타민은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공유하고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읽는 내용이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후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만 그런가요? 우리 작가님도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맞습니다. 내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 거.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도해서 가자고요.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도 또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하네요. 자, 그 다음 작가님, 우리 연명숙 작가님 시작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제 시간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김선옥 작가님보다는 1분 빨리 눈을 떴습니다. 5시 1분에 눈을 떴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책 읽고 있었고요. 드디어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막 넘어간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 도덕 이런 책에서 나온 그 과정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러면서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나 벤담, 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관식 시험에 나왔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옛날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들었었더라면,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를 다시 지금 되짚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마무리가 아마 내일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네. 어제 영덕에 제가 매실을 따러 갔는데,
감사일기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감사일기는 자연에게 감사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중이고요. 음, 참 신기한 게 제가 가서 말을 걸었던 것뿐이거든요. 아, 살구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아유,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드디어 그 석류 꽃이 피었구나. 아이고, 얘야, 원래는 몇 개 한번 좀 따보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제일 잘 안 되는 대추나무에게 말을 정말 많이 걸어요. 음, 대추야, 아무리 이렇게 바닷바람이 강하다 한들 네가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제발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오거든요. 음, 고맙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보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에게 말을 거는 걸 약간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음, 저는 이렇게 계속 이게 자연과 숲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혼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힘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랬는데 어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살구가 너무 많이 잘 익고 있는 거예요.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쪽 구석에 있었던 살구도 음, 이제 많이 달려서 익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음, 우리는 자식들과 케어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은 스스로 잘 크는 것 같다는 느낌? 음, 음, 주어진 햇빛과 주어진 바람과 주어진 비, 정말 많이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뭐 매실 따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아주 느낌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네, 음. 이상입니다. 제대로 힐링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와, 그 갖가지의 여러 나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왔을 그 엄 작가님의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각각 나무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도 생생하게 막 그려지네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 거예요? 아니, 어느 책에서 봤어요, 아, 그거.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음,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보는 어떤 시선, 그쵸. 시각하고, 음,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그 그쵸. 감정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음, 음,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각각의 어떤 잣대라고 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음,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표현이 어떤 식으로 또 표출이 음,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따라서 이 음, 사회 뭐 통념상 뭐 이게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음, 여러 가지 이제 잣대가 음, 기준이라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네. 평가하는 사람은 제껴 놓으면 돼요. 제껴. 패스. 지극히 이제 그죠? 이성적인 힘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슴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엄 작가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지금처럼 계속 변함없이 나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 기대돼요. 굉장히 그 살구나무도 기대되고 대추나무도 기대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 예쁜 모습들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네. 작가님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좋은 어,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음, 오늘까지, 어제까지 쉬었거든요. 그리고 음, 오랜만에 오늘 출근을 하는데,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뭐, 그 사이에 뭐, 서울도 놀러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대부분 좀 집에서 쉬었더니, 음, 집에만 대부분 있었잖아요. 이게 감사일기 소재가 없네,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셋째가 오늘 제주도로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음, 그래서 어제 같이 시내 잠깐 나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준비를 했는데, 음, 뭐 하여튼 그 요즘 애들, 뭐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뭐 이렇게 되게 준비해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는 것도 많았고. 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옷도 사고, 예,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정말 수학여행 2번만 갔다 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척척 준비하는데 엄마 고맙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예, 근데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고맙기는 정말 수아님 정말 두 분만 갖다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정말 제가 뭐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본인이 다 준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가 그만큼 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사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은 감사일기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요. 막내인가요? 막내? 아니, 셋째, 고등학생. 네. 아, 이거 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음, 네. 의외로 이렇게 뭐 고등학생인데도 부모들이 챙겨주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가요? 네, 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챙긴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그렇게 또 우리 김 작가님 키우셨으니까 네. 충분히 감사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눈먼자들의 도시 마지막 부분에 읽고 있다가, 그게 내용이 보면 처음에는 눈먼자들이 이제 6명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소 생활에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욕망, 욕구들을 그쪽에서 이제, 의사의 아내가 자기, 복수의 의미에서 그 눈먼자들을 자기를 해치는 거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장면에서 이제 탈출해서 거리에 나와 보니까 모든 거리의 사람들이 처음 6명이었던 전 도시가 이제 눈먼 사람으로 이제 수용소에서 있는 생활을 길거리에서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자기 집을 가면서 이제 먹을 것을 슈퍼마켓 이런 데서 먹을 것을 찾아가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수용소에 있는 생활 300명의 생활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그런 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있는 사람은 의사는 눈이 멀었고, 유일하게 눈이 안 먼 사람이 의사의 아내예요. 의사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열쇠를 갖고 있고, 거기 온 6명은 모두 열쇠를 안 갖고 오고 황당해서 그냥 뛰쳐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열쇠를 가진 분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 처음에 열쇠를 이제 없는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미 자기 집이 초토화되어 있었고, 그래도 그쪽에서 하룻밤은 머물었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사의 집에 갔는데 의사의 집에는 다행히 문을 잠겨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의사 아내는 이제 자기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6명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슈퍼마켓에 나가면서 이제 세 번째 있는 첫 번째 눈먼 부부 집에를 찾아가는데 그 집에는 열쇠가 없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다른 분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작가인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열쇠에 대해서 내가 딱 꼽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순간에 대해서 이제 꼽혀서 이게 뭘까? 이게 자본일까? 안 그러면 이게 지식인층을 말하는 걸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한창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와 열쇠를 잃어버린 자, 열쇠를 가진 자는 자기 것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주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뭘까? 이게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나머지 4분의 작가님께도 화두를 던집니다. 각자 채팅방에 한번 적어줘 보세요. 우리 방금 하윤정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글의 스토리 중에 의사의 와이프가 들고 있었던 그 열쇠의 의미, 그냥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게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 내 삶에 대한 꿈.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고 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끝에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저는 꿈, 내 삶에 대한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채팅창에 한번 달아줘 보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 거 아니시죠? 난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래 하시는 분은 안 적으셔도 돼요. 의문은 아니고 그냥 문득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한번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은 노력이라고 하셨네요. 좋아요. 노력. 시간 관계상 많이 기다려주지는 못합니다. 자, 문득 떠오르는 말, 단어 하나만 적어줘 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안 적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서 우리 단톡방에 한번 남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이 아까 소개하셨던 열쇠의 의미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들을, 키워드를 한번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선생님, 저는 네. 감사일기 적다가 잠들었어요, 실은. 잘하셨어요. 잠들어가지고, 그래도 시간 안에 깨가지고, 무사히 채팅방에서 저희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감사일기.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작가님들 목소리. 네, 감사일기는 제가 써서 올리도록 하고요. 책도 네. 읽고 100일 미션 방에 남기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참 정신력이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이제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서 제가 막 계단 밑에 있는 쓰레기 치운 얘기를 썼습니다.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 마음 청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청소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몸을 힘들게 하는 거지만 또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순옥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문구가 저도 되게 하루를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5분의 작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많이 웃으시고 스트레스는 째매만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